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주 중국강좌 7번째 시간으로 충의 작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 분석을 할 때 이 충과 합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 분석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초 시간에 그 충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지만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깊이 있게 이 충의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저희가 그 기초 시간에 공부했던 이 충의 작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이라는 것은요, 일단 천간의 충과 지지의 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천간은 이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개의 이 충국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천간은 그 중앙을 나타내는 토는 이 충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을병정, 경신, 임계, 이 8가지만 충국이 발생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7살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날을 첫 번째로 해가지고 1, 2, 3, 4, 5, 6, 7 이렇게 일곱 번째에 충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7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경충이 된다면 이 갑하고 이 경은 똑같이 양목과 양금 사이에서 이 충국이 발생을 하고요. 또 음목과 음금 사이에서 충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충국이 발생을 하고 양과 음일 경우에는 합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간의 충과 지지의 충을 굳이 나눈다면 이 천간은 좀 정신적인 걸 나타내고 지지는 실제적인 걸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천간의 충은 뭐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렇게 그 정신적인 걸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신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나눈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천간의 충이든 지지의 충이든 그렇게 뭐 정신적인 것, 실제적인 걸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고 그 똑같은 충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이라는 것은요. 이 합이라는 것과 생각을 할 때 대부분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국이 발생했다 그러면 100%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합일 경우에는 그 합이 되더라도 나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충일 경우에는 충이 되더라도 좋은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아주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충국이 발생하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경충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요. 이 갑이 만약에 일간이라면 이 경이라는 것은 편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칠살이라는 것은 편간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충은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이 4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지의 충을 보면은요, 일단 천간의 충과 비교를 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이 중앙을 나타내는 토의 경우에도 충국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그 모든 그 12지지가 충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총 6가지의 충국이 발생을 하고요. 이것도 똑같이 7번째 좌우충일 경우에는 자를 첫 번째로 해서 1, 2, 3, 4, 5, 6, 7 이렇게 7번째에 충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칠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간과 마찬가지로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충국이 발생을 합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양과 음은 합이 발생을 하고 양과 양끼리, 음과 음끼리 충국이 발생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있을 때 같이 싸우고 여자와 여자가 있을 때 같이 싸우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싸운다고 할 수는 없죠.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이제 서로 친해진다, 합의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지지의 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지라는 것은 그 계절의 변화, 절기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그란 게 태양이거든요. 태양이면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하면서 1년 12달을 나타내는데 서로 마주 보면서 충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하고 오는 자오충으로, 자라는 것은 이제 동지가 있는 가장 추울 때고, 오라는 것은 여름에 가장 더울 때예요. 그래서 서로 충국이 발생하고요. 묘라는 것은 춘분, 유라는 것은 추분이 있을 때죠. 그래서 서로 충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면서 충미충, 인신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충국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은 서로 상극작용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충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에는 정확히 이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에는 우선 이것이 십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육친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간에 해당이 되느냐, 정제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비견에 해당이 되느냐, 식신에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육친론의 의미를 갖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간이 만약에 충국이 발생이 되는 것이 정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직장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이 직장이 불안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충국을 받는 것이 만약에 정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남편에 해당이 되니까 남편과의 사이가 깨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금묘와 신론의 의미를 갖고 해석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금묘와 신론의 의미라는 것은 이 사주에서 보면은 이 연이라는 것은 조상궁을 나타내고요. 월이라는 것이 부모궁, 그리고 일이라는 것이 나와 배우자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라는 것이 자식궁을 나타내기 때문에 만약에 충국이 발생을 할 때 배우자궁과 부모궁이 같이 충국이 발생한다. 그러면 배우자와 부모가 사이에 관계가 나빠지는 걸 말하니까 결국 가정이 깨진다. 가정이 위태롭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의 종류를 보면은요, 총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도화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역마충이라는 게 있고, 화계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화라는 것은 이 좌우묘유 4가지를 말하고, 역마라는 것은 인신사해 4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화계라는 것은 진술충미 4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화에 해당하는 것은 좌우충과 묘유충이 있고요. 그리고 역마에 해당하는 것은 인신충과 사해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계에 해당하는 것은 진술충과 충미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국이 딱 발생을 하면은요, 만약에 좌우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좌우충을 딱 보면서 이것은 도화충이구나. 이것을 먼저 재빠르게 간파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육친론의 의미를 갖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금묘와 신론의 의미를 갖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이 도화충, 역마충, 화계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